세계 최고의 운동선수들이 극복한 부상 이야기. 1. 끝나지 않은 도전 류인 가명, 축구선수의 골절 부상. 류인은 한창 주목받는 신의 스트라이커였다. 20대 초반에 프로 축구 무대에 뛰어든 그는 날렵한 움직임과 과감한 슈팅으로 팬들의 큰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그러나 어느 날 상대 수비수와 충돌에 넘어지는 과정에서 심각한 다리 골절 부상을 입고 말았다. 의사들은 수술을 잘 받아야 하며 재활기간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젊은 선수로서 치명적인 사건이었다. 리그 데뷔 후 최고의 순간을 달리고 있던 시기에 맞은 갑작스러운 장애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류인은 포기하지 않았다. 수술 후 철심을 박은 다리는 움직이는 것조차 쉽지 않았지만 그는 매일 재활센터를 찾아 걸음마부터 다시 시작했다. 설령 다시 뛰지 못할 것 같아도 류인은 한 번 더 그라운드에서 달리는 기적을 만들겠다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다. 몇 달 후 그는 목발을 짚고라도 팀 동료들의 훈련을 구경하러 나갔다. 그라운드의 공기, 공의 소리, 팀 동료들의 땀 냄새를 다시 느끼며 자신의 꿈을 확신할 수 있었다. 결국 1년이 지난 후 류인은 재활 훈련을 끝내고 그라운드로 돌아와 화려한 골 세리머니를 보여주었다. 불가능을 깨부수다 윤화 가명 마라토너의 무릎 부상. 마라토너로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던 윤화는 해외 대회에서 좋은 기록을 세우며 국가대표로 발탁될 정도로 주목받았다. 그런데 어느 날 극심한 무릎 통증이 찾아왔고 검사 결과 연골 손상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의사는 당분간 뛰지 말아야 하며 심해지면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조언했다. 정해진 목표 대회를 2달 앞둔 상황에서 윤화는 충격에 빠졌다. 마라톤 선수에게 무릎은 생명과도 같았다. 만약 수술이 필요하다면 이번 대회는커녕 앞으로의 선수 생활 자체가 불투명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달리는 훈련을 줄이고 대신 근력 강화 운동과 수중 재활 운동을 병행했다. 시간은 촉박했고 이번 대회는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닐까라는 주변의 만류도 이어졌다. 하지만 윤화는 매일 수영장과 헬스장에서 힘과 지구력을 다듬으며 자신이 놓치고 있던 약점을 보완해 나갔다. 대회 당일 누구도 그녀가 완주하리라 믿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42.195km를 완주했고 자신의 최고 기록까지 갱신하는 놀라운 성과를 냈다. 경기 후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부상은 제게 약점을 알려줬고 저는 그 약점을 보완해서 더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3. 빙판 위에 쓰러진 희망 제이 가명 피겨 스케이터의 발목 부상. 제이는 어릴 적부터 예쁜 외모와 우아한 연기, 기술적인 완성도로 차세대 피겨 스타라는 별칭을 얻은 스케이터였다. 그녀는 트리플 점프를 연이어 성공하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시니어 대회에서 상위권에 오를 정도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대회 연습 도중 점프 착지에 실패해 발목을 심하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피겨 스케이터에게 발목은 점프와 회전에 직결되는 부위여서 이 부상은 선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었다. 주사나 물리치료만으로 회복이 가능할까? 그녀는 두려웠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코치와 상의 끝에 일단 충분한 휴식과 재활에 집중하며 새로운 훈련 방식을 시도했다. 최대한 무리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점프 대신 스핀과 스텝 연습을 강화했고 공중에서의 밸런스 유지 훈련을 집중적으로 했다. 몇 달 후 복귀 무대에서 제이의 점프는 이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안정적이었다. 그녀는 음반 뒤를 말하듯 발목을 다쳐서 점프를 잃을 것 같았지만 오히려 더 체계적으로 기술을 분석할 수 있었고 결국 완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회상했다. 4. 아무도 예상치 못한 복귀 대형 감염, 농구 선수의 척추 부상. 농구 코트 위에서 뛰어난 점프력과 득점력으로 화려한 덩크를 선보이던 대현은 어느 날 경기 도중 크게 넘어지며 척추에 부상을 입었다. MRI 결과 몇 개의 디스크가 손상됐고 의사는 농구를 다시 하려면 긴 재활이 필요할 뿐 아니라 설령 복귀한다 해도 예전 기량을 유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절망적인 진단을 들은 대현은 한동안 슬럼프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재활 과정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 이제 예전처럼 무리하게 점프에 의존하기보다 슈팅 기술과 패스 스킬, 게임 전개력 등을 키우는 훈련에 집중했다. 재활 기간 동안 그는 자신의 농구 스타일을 완전히 재정립해 나갔다. 몸이 예전처럼 폭발적이지는 못했지만 정교하고 영리한 플레이어로 거듭났다. 팀 동료들은 대현은 이제 농구를 머리로도 하고 몸으로도 한다라며 칭찬했다. 그는 부상 전보다 더욱 완벽한 팀 플레이어이자 슈터가 되었다. 결론 부상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 위 사례들은 세계적인 운동선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상이라는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냈는지 잘 보여준다. 부상은 몸을 망가뜨리고 자신감을 잃게 하며 심지어 커리어마저 위협하는 사건이지만 그 속에서도 다시 한번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의지를 발휘한 이들이 있다. 공통점은 이들이 부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재활과 훈련을 끈기 있게 지속하며 오히려 이전보다 나아진 플레이를 보여줬다는 점이다. 부상은 끝이 아니다. 오히려 나를 재발견하고 더 강해지게 만드는 기회의 시작이다. 이러한 메시지는 프로 스포츠를 넘어 우리 일상에서도 큰 용기를 주는 교훈이 될 것이다.